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은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보셨나요? 네, 영화관 가서 오랜만에. 저는 이 영화 심지어 2번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처음에 봤는데 롯데시네마에서 봤어요. 그 KT 할인 뭐 그런 걸로. 근데 롯데시네마 진짜 망해야 돼. 왜요? 아니 영화관에 비디오 방보도 못해. 아 정말? 아니 여름에 그 언제 봤지? 여름에 봤나? 가을에 봤는데 이게 막 그 압구정 거기 뭐야 브로드웨이 거기서 사운드도 엉망이고 화면도 엉망이에요. 에어컨 소리도 너무 크고. 그래서 정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CGV 가서 봤어요. 돈 내고. 하여튼 그래서 2번 보게 된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저도 진짜 기대를 갖고 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네. 제목 잘 지었어. 제목은 정말 잘 지었다. 잘 지었어.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제목이다. 어떻게 잘 지었지? 박찬욱이 영화 제목 잘 지어. 올드보이 잘 지었잖아. 친절한 금자씨. 네. 잘 지었잖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이제 두 가지가 딱 들더라고.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나는 탕웨이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찬욱 영화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 박찬욱 영화는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계속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이 계속 뭔가 해석의 여지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걸 봐야 되고 이런 어떤 카메라 워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피곤하더라고. 너무 영화적인 장치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핑거 스미스 영화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 영국에서 찍었던 거? 누구지? 그 여자 나왔던 거 있어. 하정우 나오고. 아가씨. 아가씨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영화도. 나는 그 김태리랑 둘이 레즈비언 연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거 좀 그만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영화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서 힘들다. 네, 영화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의 떡밥을 너무 많이 깔아놓고 그다음에 그 박찬욱 특유의 그 실내 디자인이랄지 실내 장식이나 류성희 미술 감독이 만든 그런 미장센이 이제 너무 지겨운 거야. 계속 반복되니까. 네, 계속 반복되고 이제 뭐 멋지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니까 여기서 관객들은 계속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나의 해석이 맞다고 막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 저는 오히려 그냥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박해일처럼 연기 잘하는 배우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배우들을 데려와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더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탕웨이가 너무 화장을 안 해가지고 너무 안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 목소리는 좋더라고요. 탕웨이 목소리는 좋은데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죠. 탕웨이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고 그냥 본인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 영화 별로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지양해야 되지 않나? 탕웨이가 배우로서의 어떤 연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지금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입이 안 되는 거야. 탕웨이 캐릭터를 되게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탕웨이잖아요. 탕웨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며 탕웨이는 정말 남편을 죽였을까? 어떤 식으로 했을까? 뭐 이런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1차 몰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박해일의 과몰입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떠나가지고 이제 군데군데 까마귀 나오고 막 박해일이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막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그 박해일의 부인이죠. 이정현이 연기한 그 캐릭터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는데 그런 장면들 속에서 박찬욱이 효과적으로 삭제한 컷들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머리 아프다 너무. 그러니까 이야기나 뭐 솜씨나 영화 만듦새나 이런 것들은 뭐 인정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작법을 계속하면 괜찮을까? 이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주변에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한 20-30명하고 해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첫 번째는 박찬욱 감독을 좋아했어요? 박찬욱 감독 저는 복수는 나의 것. 것.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복수는 나의 것은 개봉 당시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올드보이랑 친절한 금사씨를 찍고 나서 박찬욱은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은 이제 복수 3부작으로 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역시 복수는 나의 것이 최고였다. 이런 게 꼭 있어요. 평론 중에. 꼭. 왜냐하면 니는 몰랐지? 난 그때 이미 알아봤어.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의 그래요. 평론가들이 대부분 나는 처음부터 알아봤어. 박찬욱의 재능을. 너희들은 깐느에 상 받고 나서 알아봤지? 그래서 니네보다 내가 똑똑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대중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는 복수는 나이거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중에 난 친절한 금자씨 제일 좋았거든요. 복수는 나의 것은 그냥 무슨 일본 영화 날것의 일본 영화에 타란티노가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자극이 너무 셌어요. 그런 설정이라는 게 너무 뭐랄까 원숙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정제되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올드보이에서는 아니 어떻게 오이디푸스를 저렇게 해석을 해 저렇게 찍지? 그 너무 놀라웠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각본의 놀라움이지 영화적 놀라움은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여성 캐릭터를 내세워서 그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인정받는구나.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 전에 인정을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박찬욱 영화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잘 찍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실장님 두 번째 있잖아요. 걔 똑같은 걸 하냐. 원래 똑같은 걸 하는 게 아티스트야. 아니 찰리 채플린한테 연기 변신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배우든 감독이든 자기가 구축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재를 바꿔가면서.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연기 변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송강호가 연기 변신 한 적 있어요? 없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게 저는 어떤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생각해요. 상당수. 네, 실장님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어떤 부분이.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 그래서 저는 박찬욱은 굉장히 아티스틱한 영화와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박 감독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개봉해도 개봉만 한다면 돈을 많이 벌 영화잖아요. 여러 가지 일본식 코드, 정말 유럽 애들이 환장하는 일본 코드, 그죠? 그리고 그 어떤 에로틱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기괴함, 그리고 정제된 그 알 수 없는 음침한 미술,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사람들한테 딱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지적으로 똑똑해 보이는데 약간의 태폐미. 그래서 저는 정말 머리를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 하나 또 퀴즈가 있어요. 그 남시장님은 축구에서 얘기하는 그 박지성, 손흥민, 차범근 그거 알죠? 네. 누가 제일 최고냐? 네. 그것처럼 저는 영화에서 박찬욱이냐 봉준호냐 물어보거든요. 둘 다 싫어요. 그럼 홍상수? 홍상수도 싫어. 그러면 김기덕? 이창동? 분명히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게 이창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창동. 그냥 문학적이야 확실히 사람이. 문학 베이스여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근데 한국 감독 뭐 하는 사람 별로 없네. 저는 봉 감독과 박 감독, 깐느박과 오스카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스카봉과 깐느박 사이에 누구를 선택하냐면 나는 무조건 오스카봉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영화를 잘 찍고 자기 이야기를 더 완성도 있게 찍는다고 생각해요.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결정의 차이가 있어. 뭔지 알아요? 유머야 유머. 박찬욱 유머가 없어. 유머가 없어요. 있는데? 없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막 재밌어 막 이런 장면들이 있긴 있었는데 옛날 영화에서 그랬나? 그 JSA부터 다 진지해. 유머가 없어. 진짜? 유머가 없어. 근데 봉 감독은 유머가 있어요. 근데 박찬욱이 글도 쓰거든요. 글은 되게 잘 써요. 글은 인정. 정말 잘 쓰거든요. 글이란 게 평론? 네, 평론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감독 못하던 10년간 평론을 쓰니까. 네, 그때 쓴 글들은 지금도 재밌던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고급 독자여서 그래. 대중적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봉 감독이 훨씬 친화적이에요. 그게 이제 뭐 페르소나처럼 되어 있는 송강호의 친근함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박찬욱 감독은 좀 더 다른 느낌의 배우들을 주로 선택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돌아가자면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 그런데 왜 저는 좋았어요. 박찬욱 영화 중에 제일 좋은 거 꼽으라면 3위 안에 들 것 같아. 왜 좋은가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는 멜로 스토리와 그다음에 범인 추리하는 추리, 그러니까 멜로와 추리가 붙어 있잖아요. 이 두 장르가 뭐 붙은 게 최초는 아니에요. 뭐 붙어 있는데 약간 원초적 본능도 묘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두 개가.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시종일관 두근거리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심장을 긴장하고 두근거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게 되게 좋다고 느끼는 거지. 떨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MZ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대. 박찬욱 영화를 이것으로 데뷔한 애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들이 그렇죠. 봤을 때는 또 이렇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미장센에 이런 연출이나 지금 우리 남 실장님이 익숙하고 지루하고 너무 영화적으로 했던 그런 커트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얘네들한테 봤을 때는 넷플릭스에 익숙한 애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신선한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안 찍으니까. 아무도 안 찍으니까. 심지어 누가 로맨스를 찍어. 그렇죠. 누가 멜로를 찍어. 아무도 안 찍잖아요. 멜로 영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멜로로 내세워서
그나마 박찬욱이니까 이 정도 나왔지. 근데 저는 탕웨이가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잘 어울렸냐면 일단 어색한 한국어가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사는 뭐 외국인 출신들의 한국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이민을 왔던 귀화를 했던 뭐 결혼을 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도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범죄 도시류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민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뭐 배척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외국인의 모습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게 이제 또 탕웨이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는 아까 실장님 얘기가 좀 정반대인데 성형 수술을 하지 않는 여자 배우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 영화관 드라마 보면 가정부 아줌마 다 성형 수술하고 나오잖아요. 다 보톡스 맞고 막 땡겨가지고.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얼굴로 나오는 유일한 두 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첫 번째가 탕웨이고 두 번째가 이효리야. 그래서 저는 그 두 명을 예전에 그렇게까지 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좋은 거고 그 얼굴이 너무 희귀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그리고 또 중국인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탕웨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품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그렇죠? 있죠 진짜. 어떤 품위, 특히 영어를 할 때나 이런 거 되게 품위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이런 배우를 우리나라 영화에서 볼 수 있구나. 이건 마치 고레다 히로카즈 일본 감독인데 한국 영화를 찍구나. 그 뭐였죠 그거 아이유 나오고 브로커 같은 영화도 그런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도 박찬욱 정도니까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예쁨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완성도 있는 예쁨. 그리고 이 시네마 키즈들 있잖아요. 시네키즈라고 하는 이 바들. 제가 그 출신이잖아요. 그럼 만나보면 그 작은 디테일 찾아내는 거에 너무 즐거워요. 저도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의미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냐는 거지. 그거는 그냥 보여주면 단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수수께끼 무슨 뭐 십자가의 풀이도 아니고 그런 게 너무 유치하다는 거지 이제. 그런 하실 때도 됐는데 그런 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르든 멀리서 봐도 재밌고 가까이 봐도 재밌고 여러 레이어들을 쌓아 넣은 거죠. 그런 거 이제 싫어 저는. 아니 문학도 그렇고 그러면 시는 왜 그렇게 써요? 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시도 그러면 다 그냥 이렇게 써야지. 직접 화법으로 팩트를 써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그런 식으로 썼다가 또 사람이 변모를 하는 거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건데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자본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박찬욱한테 500억 이렇게 넣으면서 야 네가 하고 싶은 새로운 거 해봐.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되게 잘 찍었구나. 그래? 더 잘 찍었네? 이런 생각은 듣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이제 다시 뭐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 영화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화라는 게 뭘까? 이 사람이 영화 감독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좋아한다, 그 영화를 지지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적인 환상에 빠져서 뭘 해소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극장에 가는가? 이런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박찬욱이 주는 어떤 해석이나 뭐 어떤 미장센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더 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B급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대 없이 그냥 갔는데 어떤 무의미하게 들어간 장면들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을 기억을 해놨다가 계속 찾아보고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 고인물 느낌이어가지고 전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실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작가라는 사람들이 예술가, 뭐 작가, 프랑스의 오테어라 그러는데 이 작가들은 자기 세계가 구축이 되면 대부분은 이제 그것을 이제 유지하면서 지내죠. 소재를 바꿔가면서 유지하면서 지내고, 아니면 어떤 작가들 가운데서는 정말 요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걸 시도를 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약간 디졸브 되듯이 또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는 전자에서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이렇게 좀 자본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좀 더 자유롭죠. 그러니까 박찬욱도 상업영화 감독이니까 너 이렇게 박찬욱으로 실드 쳐주지? 상업영화 감독이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가 박찬욱 감독의 어떤 장점과 지금 이제 우리 남 시장이 얘기하시는 어떤 깊이, 영화적인 잔재주 이런 거 안 부리고 그러니까 정면 승부해서 깊은 통찰이 있는 영화를 찍는 사람이 중국 감독 중에 이안 감독이 그런 거예요. 이안 감독 그 새끼도 그렇고 와호장룡도 그렇고 이안 감독 브로크백 마운틴도 그렇고 이안 감독은 보면 정말 장르가 다 달라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도 그렇고 장르가 다 다른데 다 영화가 좋아. 심지어 동성애 영화까지. 브로크백 마운틴인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동성애 어떻게 이런 영화지? 이런 했는데 너무 우아한 거야. 인간이 우아한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와호장룡 이후에 그래서 중국에 그 무협 영화 안 나오잖아요. 이 아이 다 찍어버려가지고 이제 못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근데 이한 영화 감독 영화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막 어떤 영화적인 어떤 기법으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진짜 한 100살 먹은 할아버지 찍듯이 그냥 오즈 야스시로 같이 그냥 찍어요. 그냥 찍는데 그 안에 되게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실장님은 굉장히 고급 독자로서 까다로운 거야. 박찬욱 맛이 있는 거지. 그런 맛을 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박찬욱 맛은 아직 잘 모르겠다. 예전에 기억이 안 난다. 한때 좋아했다며. 한때 좋아하지만 그냥 약간 박찬욱은 그러니까 B급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컬트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박찬욱 감독 이걸 볼 일은 없지만 네. 유성희 미술 감독 유성희와 헤어져야 될 거라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왕가희의 장수평을 데려와야 된다. 왕가희도 이제 장수평 좀 그만하고 유성희를 데려가라. 근데 왕가희 영화가 없지 않아요? 최근에? 일대종사가 2010 몇 년도 영화였는데 안 찍죠. 보통 왕가희 감독이 5년마다 하나 찍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 찍었어요. 그 왜 안 찍는 걸 얼마 전에 TV 그 시리즈 찍었거든요. 그 TV 시리즈 찍었는데 네네 뭐 돈이 없는지 영감이 다 됐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부한 해석의 재미, 화려한 미장센, 예쁜 그림, 너처럼 만난 멜로, 그 다음에 탕웨이의 어떤 그런 연기, 그리고 또 빼줄 수 없는 그 정훈이, 송창식의 안개. 저는 그 음악만으로도 이 영화는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제목.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한테 반복 관람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는 이 박찬욱 영화 이 헤어질 결심에서 그 둘이 절에서 찍은 장면 있죠. 네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절에서 찍은 씬은 다른 씬들은 뭐 좀 그런데 잔재주 안 부리고 거기서는 근데 그 씬이 두고두고 저는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잠깐만 박해일이 그 이정현이랑 이혼은 안 하고 그냥 별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정현이 떠나잖아요. 네, 그 장면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몇몇의 또 그 꽃대사라고 얘기하는 또 대사들 있었잖아요. 뭐 붕괴됐어요. 뭐 마침내. 뭐 바다에 버려요. 뭐 이런 또 꽃대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상 받아서 상 받았구나 그러면서 본 사람들 꽤 많을 텐데 여기 요런 거 되게 좋아하는 요 한 100만, 150만, 200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영화였죠. 그때 물론 극장가는 톰 크루즈의 탑건이 휩쓸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멜로 이런 거는 뭐 그냥 넷플릭스 나오면 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영화 안에서 본 사람들이 승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헤어질 결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찬욱 감독은 이제 유성희 미술 감독을 버리고 왕가희는 장수평을 버리고 둘이 이제 맞견해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화양연화를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고 어거지인데 연결은 돼.